자, 오늘은 이런 방식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게 강의의 목표여야 하죠, 사실. 그래서 올바른 독해나 올바른 리스닝 방식은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길로 쭉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저렴한 그러한 수강료가 되겠죠. 그리고 혼자 하여만 되고요, 반드시. 그래서 어떤 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라톤 한다면 야외에서 뛰는 것과 자연과 함께 아니면 실내에서 뛰는 거, 사실 뭐 보시면 트레드밀 같은 걸 그대로 사용하면 왜 여기서 뛰나 여기서 뛰나 운동량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실제 오래 뛰지도 못하고요. 뭐 2시간, 3시간도 뛸 수 있는 게 야외라면 사실 여기서는 30분 뛰는 것도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분명 뛰는 건 똑같은데 불구하고도 이 안에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도 뭐 우리가 그 운동할 때 헬스클럽에 있는 그 자전거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거를 타나 야외에서 이것을 타나 사실 뭐 운동량은 다 똑같을 겁니다. 왜 짐에서 하는 운동량과 이것이 야외에서 하는 게 분명 똑같은데 왜 우리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이거는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 답이 나왔는데요. 요인인 것은 지속 가능한 이유가 첫 번째 편안하다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편안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얘보다 편안하죠. 두 번째 편안함에서 오는 어느 정도의 즐거움이란 게 있죠. 이거 뜨면서 즐거운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 최대한 뭐 전경을 좋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외부에서 뛰는 것과의 그 격차는 줄일 수가 없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타는 사람들은 동호회까지 만들어가면서 하지만 혼자서 하는 운동은 동호회까지 만들면서 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죠. 왜 동호회를 만들까요? 같이 즐기고 싶으니까. 외부에서 타는 자전거는 되게 편안합니다. 심적으로도 편안하고요. 마음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즐겁습니다. 그 짐에서 하는 것은 편안하지도 않고요. 즐겁지도 않아요. 억지로 하죠. 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악을 합니다. 악보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우선 직접 기타를 치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악보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물론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똑같이 위에처럼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나 직접 쳐본 사람들은 편안하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위대한 기타리스트 중에는 직접 악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즐거운다는 게 똑같이 수영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잘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이라는 거에서의 자연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중요한 포인트죠. 편안함에서 오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의 확률이 높죠.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하지 않으면 안 해요. 즐겁지 않으면 안 해요. 즐거운 거라는 게 사실 편안함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어도 바라본다면 빠른 효용성이라는 건 이거 하니까 정말 빠르게 되네 이런 거죠. 여기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요. 그리고 편안함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편안함이 없다면 재미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켓이 편안함, 안락함을 느껴야 하고요. 리스닝 시에도 편안함이 없다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짜리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데 수강 후 한 달도 대부분 듣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결론은 나온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헬스클럽 가서 1년 동안 내가 저 트레드밀을 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막상 해보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강의 1년짜리 수강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야, 이게 경제적이야. 왜 경제적이죠? 분명 1년짜리 수강권은 한두 달짜리보다 훨씬 쌀 겁니다. 한두 달에 뭐 한 달이 뭐 7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 해가지고 한 70만 원 되는 거를 한 3, 40만 원에 팔겠죠. 그럼 굉장히 저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달짜리 듣는 7만 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20년 전에 인터넷 강의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 지금 통계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지루함들을 이겨낼 정도로 어, 이상한 인간들은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이죠. 사실 지금 이러는 것들이.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고 편안함을 찾다 보니까 화상영어가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적어도 1, 2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재미가 있죠. 수강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1, 2년 들으시면 대략 500 정도? 그러니까 돈으로 뭐 돈이 많으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차라리 한 사람 고용하세요. 외국인을. 뭐 그 정도 돈 다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씩 있죠. 영어 투자할 돈은.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요.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올바른 독해와 리스닝 방식으로 강의를 우선 듣고 그 길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쭉 혼자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상당히 저렴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화상 영어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화상 영어에서 하는 영어들이 되게 단출하고 간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력은 좋은데 그렇게 투자 대비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나 차라리 1년짜리 수강하는 영어 강의보다 이게 더 나아요. 독해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문장을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을 악보 보듯이 독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죠. 읽으면서 오는 재미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죠. 악보 보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성공 확률이 높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영어 강사에 하는 방법이죠. While we often carefully monitor what is said to achieve the desired effect. 끊어 읽고 how we are saying it. 여기까지 끊어 읽고 주어 may escape censor such that the reality of our situation is leaked despite our best efforts. 이러면서 이제 끊어 읽기 하고 while이 여기까지가 접속사며 이렇게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보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거 악보를 하면서 즐거워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보를 보고 내가 음악을 하겠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제 우리나라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이 영포자가 거의 90%가 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90%가 넘어요. 90% 이상이죠. 95%? 99%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사람 중에 뭐 50% 영어를 한다, 뭐 70% 영어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1% 할까요? 거의 안 하죠.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하면 끝이죠. 거의 대부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5% 정도만 빼고 그분들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곳곳에 암초들이 많아요. 이 암초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강사들이죠.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흔히 케어풀하게 모니터, 단어부터 알려고요. 모니터란 말 아시죠? 모니터 한다는 거. 그 다음에 desire, 바라는 거. 그리고 escape 알죠? 탈출하다. 센서는 검열, 검시 이런 거고요. 리얼리 아주 리얼리에서 나온 단어죠. 진짜, 본질, 실체 이런 거가 됐고, 리크하면 누설하다죠. 그 다음에 뭐야?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버벌은 말, non-버벌은 비언어적인 거죠. 말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아실 것 같고요.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아실 것 같고,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본다, 통찰력 이런 거죠. afford란 말은 뭐뭇을 할 여유가 있다, 뭐뭐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line은 누워있다, 뒤에 verb은 아까 말했던 말이라는 뜻이고요. 네, 이 정도면 단어 다 아시겠죠? 갑니다. 우리가 흔히 careful하게 모니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가가
그 검열을 탈출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의 실체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체를 놓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슨 내용이지를 모니터링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지만 무엇이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어떤 검열을 피해갈 수 도망가서 실체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non-verbal communication can be thought of as a more truthful form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insight that it affords into what may lie behind the verbal message. 다시 말하면 똑같이 말해준 거죠. non-verb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how가 이제 non-verbal 되어 있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좀 더 진실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통찰력을 통해서 그 non-verbal이 마련해준 그런 통찰력을 통해서 무엇이 그 뒤에 이면에 있는가, verbal 메시지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를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하는가, non-verbal 메시지죠. 그런 것이 escape sensor, 우리의 검심망에 도망가지 않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결국 우리가 그 현실의 리얼리티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누설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verbal 메시지 이면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비언어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얼굴 표정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이게 바로 진짜 대화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독해를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하면서 하면요, 첫 번째 재미가 확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힘들더라도 물을 즐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 나간다는 것, 독해를 한다는 거지. 분석은 독해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분석은 영어 독해 아닙니다. 분석하지 않고 독해를 함으로써 즐기면서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독해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리스닝 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 거죠.